이번엔 안 속았다. 조모는 아니고 뭐 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네, 안녕하세요. 닥신TV 신재욱이고요. 자기 전에 잠깐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. 요즘에 무슨 뭐 포모가 아니고 조모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뜨더라고요. 사실 저 조모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이제 이런 콘텐츠를 찍어서 지금 뭐 ETF 레버리지 들어가 있는 분들이 최근에 들어간 분들이 뭐 불과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마이너스 한 3, 40% 맞아가지고 뭐 그런 분들을 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조롱하는 느낌이 될까봐 콘텐츠 찍는 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누구 조롱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. 그냥 이 시점 뭐 제가 이제 느끼는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. 누군가에게는 또 저의 이런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또 간접 경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. 저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 이런 관련된 주식을 단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았었고요. 사실 작년 한 이맘때쯤에 그래도 제가 약간 조금 여윳돈이 있었고 그 시점쯤에 제가 이제 뭐 어디에 들어갈까 좀 이런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는데 사실 그때 이제 그 돈을 갖고 뭐 비트코인에 들어갈까 뭐 삼전 들어갈까 뭐 그냥 얌전히 갖고 있을까 뭐 요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제 세금을 좀 내야 돼 가지고 갖고 있었던 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삼전을 들어갔다면 하이닉스든 뭐 하이닉스까지는 생각은 못 했는데 보통 이제 삼전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랬다면 제 삶이 분명히 많이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제가 뭐 살고 있는 곳은 자세하게 좀 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월세 보증금 2천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고 사실 이렇게 단칸방에 사는 거 자체가 그렇게 불만은 아닌데 저는 그냥 뭐 사는 거 자체는 크게 불만은 없는데 그냥 약간 현타가 좀 오긴 할 때는 있거든요. 그래도 뭐 이렇게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뭐 세탁기 건조기 있고 뭐 샤워도 할 수 있고 뭐 주방에서 요리도 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뭐 제가 좋아하는 저는 남자는 사실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뭐 재밌게 놀잖아요. 뭐 유튜브 하고 사실 뭐 가끔 무슨 뭐 남의 유튜브 보면 뭐 비즈니스 1등석 탔다고 막 자랑하고 비즈니스 탔다고 자랑하고 뭐 그런데 뭐 라면 나온다고 자랑하고 뭐 의자 눕히면 뒤로 180도 젖혀진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그거 제 방에서 늘 하는 거거든요. 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에어컨 키고 온도 조절 내 맘대로 하고 뭐 180도 의자 젖혀진다고 하지만 저기 가면 제 이케아 매트리스인데 저기서 누워갖고 선풍기 틀고 있으면 사실 뭐 만족스럽거든요. 삶 자체는. 뭐 외국 여행 다니는 게 막 남이 부러울 것 같지만 사실 뭐 그거 하루 이틀이잖아요. 요즘엔 다 여러분 해보셨죠?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제가 막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해외여행 가는 게 뭐 정말 이제 부자들의 특권인 것 같고 그랬지만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해외여행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그렇게 막뭐 부자만의 특권은 아니잖아요. 많이 평준화 됐으니까 물론 이제 목돈이 들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뭐 시간이 더 필요하고 뭐 이제는 그냥 사실 뭐 국내 여행보다 외국 여행이 더 싸고 외국 여행 갔다 왔다는 게 누군가에게 자랑이 아닌 시대니까. 근데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지?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의 뭐 우리가 뭔가 이제 유튜브라는 SNS를 통해서 너무 화려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제 상대적인 피로감이 있어서 그렇지. 사실 뭐 그냥 뭐 저는 이 단칸방 생활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아주 괴롭진 않거든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뭐 20대, 30대 때 뭐 조금 오피스텔 살고 이런 거는 사실 뭐 다 되게 또 행복인데 지금 이제 저는 뭐 나이가 이제 40을 넘어서 이제 뭐 좀 있으면 50인데 지금 뭐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단칸방에서 월세 살고 있고 보증금 2천짜리 이러니까 어떤 그 인생을 적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
그 현재 내 시간에서의 그 어떤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그 함수값이 높지가 않잖아요. 내 전체 삶을 계속 이제 적분해 나간다고 치면 뭐 먼 미래에는 뭐 내가 뭐 잘 살고 자산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 나이 60, 70, 80에 뭐 자산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이제 그 순간순간의 삶에 대한 어떤 퀄리티, 뭐 만족도, 행복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이제 먼 미래에 대한 계획만 세워놓고 현재의 삶을 너무 박살내 버려 있는 이런 저의 어떤 캐시플로우의 구조가 뭐 좀 맞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. 왜냐면 현재의 삶이 이제 너무 뭐 이것도 이제 누군가에겐 사치지만 이게 뭐 사실 이게 아주 정상적이지 않잖아요. 나이 40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코스프레를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죠. 지금 1년 더 연장해서 지금 사실상 2년째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제 개인 사정이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포모 조모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3전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그 목돈을 그 당시에 뭐 3전이나 이런 거 들어갔으면 막 2배 더 됐나 3배 됐나 어쨌든 그랬으면은 제가 이제 여기 단칸방을 1년 더 연장하지 않고 나갔죠. 목돈이 생겼으니까 그 목돈을 갖고 이제 뭐 어디 조그만 아파트 전세 보증금 깔고 반전세 같은 거 하면 월세 뭐 한 100 초반 되면 뭐 3억에 한 120, 뭐 4억에 120 이런 거 살았으면 이제 삶의 질이 좀 더 낫겠죠. 그래도 나이 한 40살에 좀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 뭐 단칸방 오피스텔 살고 있는 건 뭐 저의 뭐 상황인 거고 어떤 분들은 저보고 막 금수저 뭐 어쩌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 문제는 잘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엄청 열악한 환경은 아니지만 진짜 금수저들은 뭐 그런 데 살지 않아요. 뭐 청담자인이나 뭐 이렇게 뭐 뭐냐 반포에 그 뭐지 뭐 원베일리 막 이런데 월세나 전세 살고 그러지 않나? 뭐 반포자에 살거나 진짜 금수저의 삶은 그럴 거고 뭐 그 수저 사실 저는 이렇게 단칸방에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좀 불만이 많은데 그럼에도 이 최근에 요 한 1, 2주 사이에 좀 또 그냥 조모는 아니고 뭐 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 제 유튜브에 보면 맨날 막 뭐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뭐 ETF 뭐 2배인가 레버리지 2배 4배 해가지고 뭐 들어가라 뭐 이런 분들 많았는데 사실 저도 순간순간 좀 헷가닥 했거든요. 이게 좀 당분간 오를 것 같긴 한데 영원히 계속 오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뭐 세상에 영원히 오르는 건 없죠. 분명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으쌰으쌰 할 때 내가 비록 늦었으니까 뭐 2배 4배 레버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냥 몰빵해서 잠깐 그 뒤늦은 걸 만회해서 타고 올라가다가 빨리 던지고 나오자. 조금만 먹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게 어차피 영원히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잠깐 했어서 저도 뭐 들어갈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조금은 했는데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늘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. 항상 그러니까 항상 뭔가 막 으쌰 막 뭐 지금 안 하면 병신이다 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늦었지만 아직은 오르는 분위기니까 막 대출 몰아갖고 몰빵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살짝 치고 나와야겠다. 그게 제가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트코인 할 때가 그때 진짜 그냥 비트코인 키면 그냥 막 비트코인 24시간이잖아요. 뭐 하루 종일 오를 때거든요. 뭐 에이다가 뭐 제 친구 중에 세브란스 병원 영상의학과 다니던 친구도 막 에이다가
일본의 화폐가 된다. 지금 화폐로 쓰고 있다. 뭐 ATM에서 ADA로 뭐 쓸 수 있다. 뭐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똑똑하고 유능한 애가 저한테 막 그런 소리 하고. 그다음에 제 친구 중에 이광준이라고 그 경희대 치전원 나와서 치과의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하면 안 되나? 그 친구가 지금 보니까 어디 불광동인가 어디 그 은평구 쪽에 어디 거기 구파발인가 거기 어디 개원했던데. 광준아, 저랑 아주 가까운 사이죠. 요즘에는 뭐 할 말이 없어서 연락은 안 하지만 그래도 만나면 가까운 사이인데 어려운 시기를 함께했던 친구라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옛날에 무슨 얘기했냐면 그 치과 의사인데 자기는 치과 의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. 근데 뭐 자세한 얘기는 하기 그렇지만 그 친구도 이제 좀 아픈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열심히 치과 의사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그때 막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. 이러다 진짜 그지 될 것 같아가지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도 2018년도에 막 개판으로 막 오를 때고 뭐 그것도 못 올라타고 이러니까 뭐 그때 이제 막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다가 그냥 정말 그냥 급하게 막 계좌에다 막 있는 돈 갖다 다 넣고. 근데 그때 뭔가 그런 식의 하는 거를 좀 막는 제도가 있었나 뭐 그래갖고 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 계좌가 안 열리네 어쩌네 진짜 막 며칠 차이로 막 들어가서 막 막차 타는 것 같은 그런 개판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엄청난 손해를 결국 보고 끝났죠.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이제 그게 계속 오를 수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미친 듯이 막 오르는 것 같은 분위기일 때 내가 좀 늦게 들어갔으니까 더 많은 돈을 끌어서 말하자면 일종의 뭐 2배, 4배 이런 걸 레버리지라 그러나 뭐 뭐라 그러나 용어도 잘 모르겠네. 그렇게 이제 몰빵으로 들어가서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빨리 치고 나오려고 이제 그게 계획이었는데 엄청 손해를 봤죠.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역시 또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으면 그게 이미 엄청 많이 됐죠. 그때 뭐 비트코인이 얼마였나요? 뭐 2천만 원, 4천만 원 할 때 그때 아닌가?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었으면 엄청 다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에는 결국 이제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.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할지 몰라. 그 병신이다. 그때 계속 버텼으면 벌었을 텐데. 전혀 후회 없죠. 사실 그 당시에 그 비트코인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이제 시즌 오프다 끝났다 던지고 나올 때 그 분위기는 그때 그 공포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데 정말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공포였거든요. 당시에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티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안 던질 수 없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억이 한 3천만 원 되고 있으면은 이게 정말 그냥 한 1,000만 원이라도 건져야지 정말 휴지 조각 되는 분위기니까 이거라도 남기자. 다 던지고 나오는 분위기였고 결국은 그때도 큰 손해를 보고 끝났죠. 그러니까 그럴 때 결국 느낀 거는 막 이제 막 모두가 다 정말 이제 개나 소나 이런 분위기에 들어가면 항상 이제 또 그냥 남이 으쌰으쌰하는 거 받아주고 그냥 이제 처맞고 끝나는 거잖아요. 그런 거 비슷한 게 제가 또 이제 인턴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몇 년도일까? 2019년도쯤인가? 그때 르만 사태인가 뭐 그때인데 그때 또 이오 테크닉스를 뭐 친구가 좋다 그래서 잔뜩 사고 있다가 제가 원자력병원에서 인턴 할 때 인턴 침대에 누워서 그 차트 보고 있었던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그때 그 공포 너무 이제 겁에 질려서 친구랑 통화를 했었죠. 그때 뭐 한 3일 동안 하한가 한 3번 맞고 뭐 마이너스 67% 맞았나? 그래서 그때도 또 이제 마이너스가 완전 개 쳐맞고 나서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죠.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가 이제 무조건 버티라 그래서 그거는 진짜 그냥 존버를 해갖고 다시 0%가 돼서 나왔고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갖고 수익을 해본 적이 없죠. 맨날 마이너스 끝물에 잡아서 마이너스 이제 쳐맞고 끝나거나 좋다 할 때 들어갔다가 또
르만 사태 마이너스 67% 맞고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원가로 들어가면 못 버티고 나오거든요.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. 이제 그런 경험들이 늘 여러 번 쌓이고 나니까 사실 요번에 삼전 하이닉스 막 이런 거를 막 계속 막 으쌰으쌰 할 때는 잠깐 이렇게 막 2배, 4배 그냥 몰빵 해가지고 잠깐 치고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항상 내가 망했던 패턴이거든요. 그게 내가 항상 망했던 패턴. 그래서 이게 4번 속으면 속을 수 있지만 5번 속으면 그건 속는 놈이 병신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이거 속으면 내가 병신이지 하고선 요번에는 안 들어갔는데, 뭐 먼 미래는 알 수 있는, 먼 미래는 또 결국에는 뭐 그냥 존버하는 사람들의 승리일 수 있겠죠. 그동안에 뭐 비트코인도 보면 다 그렇듯이. 근데 이번 같은 이런 폭등장에는 어쨌든 제가 최근에 들어가지 않고 버텨서 다행히 잃지 않았다. 뭐 번 것도 아니지만 안 한 게 뭐 다행이다. 나 같은 사람 딱 들어가기 좋은 그런 타이밍이었는데.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이 병신은 얘는 뭐 국장이 안 좋아도 떨어져, 미장이 안 좋아도 떨어져, 뭐 전쟁이 나도 떨어져. 뭐 얘는 그냥 뭐 모든 악재를 다 같이 타니까 병신인데, 그냥 뭐 어쨌든 뭐 계속 마이너스에서 별 생각도 없고. 내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들어갔을 법했던 요번 시기에 안 들어간 게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도 좀 있었던 거고, 또 결국에는 무언가를 버텨야 되는데, 제가 한 1년쯤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이제 스페인 여행하는 영상이 있거든요. 그게 아마 바르셀로나인가 마드리드인가, 바르셀로나 여행할 때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론다 여행하는 그 여행일 텐데, 제가 이제 여행 브이로그 영상이 있거든요. 되게 재밌게 찍은 영상인데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와서 좀 속상한데,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론다 가는 그 여행에 보면 제가 바르셀로나 어떤 호텔에서 아침 조식 먹으면서 푸념하는 게 있어요. 제가 뭐 국장 다 들어가 있다가 뭐 떨어져가지고 혼자 손해보고 이제 개판됐다 뭐 이런 식인데, 제가 그 당시에 삼성전자 또 조금 갖고 있었거든요. 뭐 5만 원 뭐 요럴 때. 근데 그때 국장하면 다 조롱하는 분위기였어요. 그 진짜 뭐 국장하는 병신이 어딨냐, 다 미장하지. 근데 그런 거를 또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, 항상 조롱당할 때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결과가 좋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 조롱당하는 게 뭐냐, 지금 이 병신아 누가 그런 거 하냐, 이렇게. 그게 무엇이냐,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하는 게 또 하다가 저는 또 그 조롱을 당하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던지고 이제 뭐 딴 걸로 가면 또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 쳐맞고 늘 이런 식이었으니까. 그래서 그동안의 그런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조롱당할 때 다 팔아갖고 이득을 못 받고, 남들 다 으쌰으쌰 할 때 뒤늦게 들어갔다가 다 그거 받아주고 끝나고, 그리고 결국에는 존버가 또 승리를 하고.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뭐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뭐 조금 이제 속는 빈도가 아주 조금은 줄지 않나,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는 좀 하게 되고.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저는 지금 제 상황의 어떤 캐시플로우는 진짜 고정 지출을 극단적으로 좀 줄여놨기 때문에, 저는 뭐 그냥 뭐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, 의사 중에서는 월급이 되게 적은 하위 한 15% 20% 되겠죠, 그 정도.
의사 중에서 월급이 되게 적은 편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출을 되게 줄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제 생활의 가장 큰 지출은 지금 여기 사는 이 단칸방 월세 내는 거, 그다음에 관리비 한 20만 원 내고, 그거 말고는 지출이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점심은 뭐 병원 식당 먹거나 혹은 뭐 KFC 가거나 뭐 그냥 거의 그 정도고, 그다음부터 이제 살쪄서 뭐 한 끼는 굶을 때도 많고,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제가 밥통 갖고 요리하니까 그냥 맨날 쿠팡에서 고기 사놓고 그 고기 사놓으면 한 이틀치 먹거든요. 100g당 단가가 한 2,000원에서 3,000원짜리로 먹으니까 보통 배달 음식 먹으면 한 끼 한 2만 원 할 거를 원가 한 6, 7천 원에 먹거든요. 그러니까 매일 집에 와서 고기를 밥통으로 해서 먹는데 한 끼 식단이 한 6, 7천 원밖에 안 되면 사실 그거 되게 싼 거거든요. 요즘 물가에. 김밥도 6천 원 하잖아요. 그러니까 생활비가 거의 안 들죠. 그리고 저는 뭐 옷을 제가 뭐 비싼 걸 사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로카나 뭐 이런 것만 입고 다니니까. 그래서 옷값도 안 들고 요즘엔 차도 안 타서 기름값도 안 들어요. 그래서 맨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다가 제가 최근에 너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따릉이를 정액 꺼냈는데,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내가 따릉이 정액을 왜 이제 했지? 따릉이 정액을 2만 원인가 했는데 6개월에 2만 원짜리인데 6개월에 2만 원이면 아마 횟수 제한이 없을 거예요. 횟수 제한 없이 그냥 2시간씩 빌려 타는 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도 좀 일찍 일어나면 따릉이 타고 출근하고, 그러면 지하철비 1,400원 아낄 수 있거든요. 1,400원 맞나? 사실 이제 1,400원 아끼려고 타는 건 아니고 그냥 운동도 되고 뭐 재미도 있고 뭐 아끼면 또 좋기도 하고. 그러니까 2만 원 그 따릉이 비용은 어차피 이제 매립 비용이고 몇 번만 타도 개이득인데, 저는 사실 정액이 있는지 몰랐어요. 그래서 맨날 뭐 1,000원씩 내고 빌렸는데 이게 정액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. 이게 1,000원씩 결제하려면 결제하기도 귀찮은데 정액을 해놓으면 길 가다 따릉이 보이면 바로 타고, 뭐 그냥 이제 정말 한정거장 가는 것도 막 따릉이 타고 가고 목적지랑 빌리는 데랑 달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좋고, 이게 타다가 2시간을 지나면 반납해야 되거든요. 그럼 반납지에 가서 반납하자마자 다시 또 찍고 다시 빌리면 돼요. 그 똑같은 거를. 그래서 그냥 이어서 탈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뭐 퇴근할 때는 따릉이를 늘 탑니다. 그래서 차를 타고 출근했다가도 까먹고 따릉이를 타고 퇴근해요. 따릉이 타고 퇴근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따릉이를 타고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제 그냥 놀면 퇴근하는 게 이제 삶의 또 굉장히 즐거운 낙인데,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 좋은 메이저 병원에서 막 신기한 것들도 구경하고 막 많은 경험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 싶지만, 제가 지금 일하는 병원은 뭐 3차 병원이긴 하지만 막 이렇게 엄청 막 액티브한 분위기는 아니어서 뭐 또 심심한 것도 있고, 사실 하는 일이 제가 막 하고 싶은 궁금한 막 그런 일들보다는 좀 이제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좀 재미없는 일들이 많아서 뭐 또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뭐 이제 일적으로는 뭔가 이제 되게 액티브하게 의사로서 살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출퇴근 직주 근접이 좋고, 퇴근할 때 따릉이 타고 음악 들으면서 출퇴근하고 뭐 KFC 먹고 맥도날드 먹고 서브웨이 먹고 그런 거가 지금 고정 지출이 워낙 줄어져 있으니까, 고정 지출 얘기하는데 고정 지출이 지금 거의 없으니까 기름값도 안 들어, 뭐 그냥 뭐 따릉이만 타고 다니니까 크게 걱정은 없죠. 크게 걱정은 큰 걱정은 없습니다. 캐시플로우가 좀 안 좋아서 좀 이런 상황인데,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네. 그러니까 어쨌든 고정 지출을 많이 줄여놓으니까 삶이 되게 뭐 편안하다.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거, 뭐 소소하게 돈 쓰는 거 엄청 괴롭진 않으니까요. 그리고 사실 뭐 집은 이제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. 집이 클수록 삶의 질이 좋고 더 뭐 좋은데, 저는 이제 뭐 되게 좁은 단칸방 생활이긴 하지만 뭐 사실 이제 뭐
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도로 누울 수 있는 제 이케아 매트리스가 있고, 에어컨 이 얘기도 했어요. 이 얘기도 꼭 할 건데, 이렇게 좁은 공간이면 에어컨을 그냥 한 달 내내 틀어놔도 전기값이 얼마 안 나오거든요. 저 사실 뭐 막 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, 뭐 저 아침에 출근할 때 에어컨 안 끄고 출근할 때도 꽤 많아요. 근데 에어컨 그냥 켜놓고 살아도 뭐 전기값 별로 얼마 안 나와요.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워낙 저는 고정 지출 자체가 제 캐시플로에선 되게 적게 세팅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이 월세 빼고는 그냥 에어컨 켜놓고 살고, 에어컨 켜놓고 누워갖고 에어컨만 키는 게 아니고, 그 제가 좋아하는 게 샤오미 선풍기 쓰는데, 샤오미 선풍기 완전 이제 미풍으로 틀어놓으면 진짜 누워 있으면 세상 천국이거든요. 잠깐만요. 건너뛸 수 없는 중간 광고, 닥신TV는 참소스랑 함께합니다. 고기를 먹을 때는 이 참소스가 참 맛있습니다. 그 뭐냐, 그 뭐 저랑 아무 관계는 없고, 이 참소스 이게 뭐지? 이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다들 그냥 참소스 먹어보라고. 그래가지고 저도 참소스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, 이게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2,000원밖에 안 하고, 뭐 2리터짜리는 6,000원이라서 2리터짜리 사면 훨씬 싸거든요. 그래서 2리터짜리 살려고요. 그렇게 하고 있고, 여기다 놓으면 딱 되겠구나. PPL.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 참소스가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뭐 늘 여러 번 속고 속아왔지만 이번엔 안 속았다. 그렇지만 항상 전신은 바짝 차려야죠. 예전에도 뭐 안 속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, 뭐 이번 최근에는 그래도 안 속은 게 참 다행이다. 그리고 굉장히 고정 지출이 적게 세팅되어 있는 게 그래도 좀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이 소소한 삶의 행복은 그렇게 비싼 비용에서 오지 않는다. 이런 참소스를 고기 찍어 먹을 때 또 행복이 오고, 그냥 단칸방이지만 에어컨 틀고 샤오미 선풍기 틀고 누워 있을 때도 행복이 있고, 뭐 남들은 뭐 비즈니스 타고 라면 먹는다고 자랑하지만 전 비즈니스 한 번도 타본 적 없는데, 뭐 내 방구석에서 라이프타임 테이블에 앉아서 또 얼마든지 라면 먹을 수 있고, 뭐 라면 뭐 대단하다고. 비행기 ASMR 틀고 먹으면 되잖아요.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뭐 따릉이 타고 다니는 게 전 너무 재밌습니다. 그래서 뭐 자전거를 사고 싶진 않아요. 자전거를 사면 그거를 관리해야 되고 막 잊어먹을까 없어지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고, 그냥 따릉이를 여기저기서 막 빌려서 막 타고 다니면 좋거든요.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하철 타고 강 건너가서 거기서 따릉이를 빌려서 가고 싶은데 가다가 반납하고, 지하철 타고 오다가 적당한 데 내려서 따릉이 타고 오다가 또 걸어서 오기도 하고, 뭐 그냥 이제 헬스장에 있으면 지겨우니까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할 때 막 걷다가 지하철 타다 따릉이 타다가 걷다가 지하철 타다 따릉이 타다가. 따릉이 되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은 따릉이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관리가 되게 잘 되고, 자전거 상태도 그리 나쁘지 않고,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타는데 별 문제 없어서 따릉이 진짜 좋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분 좋은 행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.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, 따릉이, 참소스, 밥통 요리, 이케아 매트리스에서 선풍기 켜고 누워 있을 때, 뭐 에어컨을 풀로 켜도, 여기가 뭐 60평짜리 집이면 에어컨을 뭐 켜놓고 살 수가 있겠어요. 단칸방이니까 에어컨 백날 켜놓고 있어도 돈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, 여기는.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속도로 1차로 계속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 계속주행 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.